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영암군이 대불산단에 있는 3호읍에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과 제3지대 신당들이 민주당의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감사관 공모직에 2번 연속 내부 승진이 이뤄지면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폐교대 위기에 처했던 신안군 홍도 분교, 일자리와 햇빛 아동수당 지급 등의 노력에 신입생과 전학생들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규모 국가산단이 있는 영암군 3호읍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승객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영암군이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콜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 국가산단이 위치한 영암군 3호읍의 한 버스 정류장. 콜버스라는 이름을 내건 16인승 미니버스가 달려옵니다. 콜택시처럼 승객들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영암 콜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30분 전에 스마트폰 어플이나 콜센터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손쉽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영암군 3호읍. 반면 낮 시간대에는 승객 수요가 적어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콜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승객이 없는 시간대 공차 운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GP에서 잡아서 출발해놓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하차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코스 구간만 다니다 보니까 더 많은 승객이 3호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승강장으로 달려가서 승객을 모시고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화해야 되고 이제 시간만 보고 와서 기다려서 타고 가면 되는데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확실히 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영암군은 시범 운행 기간 수집된 승하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암 전 지역으로 콜버스 운행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공천 내홍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소속과 제3지대, 이른바 신당들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경선 심사 과정의 고무줄 잣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53%로 일주일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과 탈당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혜 공천으로 얼룩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으로는 무도한 검찰 정권을 막아설 수 없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켜켜이 쌓여가고.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광주 전남 선거구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을 모두 심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입에 기대를 걸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자료를 택하면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총선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지지를 끌어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안으로 조국 신당 바람이 얼마나 불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란 말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욱 치열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함이 중요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지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 지역민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신당은 아직 민주당 공천 파동에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각 정당들이 호남 지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이제 총선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복잡한 민주당 공천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작업을 일찌감치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고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 1명씩을 당선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총선 광주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8명의 후보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월 정신이 특정 세력이나 정당의 존유물이 아닌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도록 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지원 확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광주 발전에 의지가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직 광주 발전만을 위해서 나서셨습니다. 혹자는 한석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동남갑 강영구, 동남을 박은식, 서구을 김윤, 서구갑 하원식, 북구갑 김정명, 북구을 양종화, 광산갑 김정현, 광산을 안태욱 등 광주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광주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낸 것은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진 지난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가운데 8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에 나섰습니다. 목포 윤선웅 요소시갑 박종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영석,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이정현, 나주 화순 김종훈,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영주, 해남 완도 진도 곽봉근, 영암 무안 신안 황두남 등으로 나머지 2곳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9대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이정현 의원이 재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입니다. 전남 한석, 광주 한석, 전북 한석 전략적으로 좀 우리 국민의힘에 밀어주시면은 그게 나중에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상위 25%의 호남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당규도 국민의힘 호남 국회의원 탄생 전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파고들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총선 후보자 경선 투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와 고흥보성 장흥 강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등 3개 선거구 경선 투표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여수 가브일과 영암 무안 신안, 해남 완도 진도 등의 선거구는 3월 11일부터 4일 동안 경선 투표를 실시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희 예비후보는 어제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목포대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대와 통합 추진은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 생존 전략의 골든타임이라며 양대학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가 내일부터 열리기로 했던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연기된 건 목포시 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지역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에 윤리감찰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석 중인 전남교육청 감사관에 김재기 장성도서관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개방형 공모직에 2번 연속 내부 승진이 이뤄지면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교육청이 3급 개방형 주기인 감사관에 공모를 통해 김재기 장성도서관장을 임용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2번 연속 내부 승진입니다. 2년 임기의 개방형 공모직인 감사관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임용된 김재기 감사관은 회계와 인사, 감사 업무를 두루 거친 인사로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또 우리 도교육청과 적합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감사관 공모에는 감사원 출신 인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응모했습니다. 학교 물품 구매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 감사 현안이 많아 교육계에서는 신임 감사관으로 외부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교육감의 눈높이가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의 어떤 선발 과정이 합당한지. 주로 검사와 감사원 출신이 임용되는 타시도 개방형 감사관 임용과 비교해 2번 연속 내부 승진이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까운 선택이지 않았냐.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종합 청렴도가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전남교육청. 그러나 2번 연속 내부 승진 감사관이 개방형 공모직에 발탁되면서 독립적인 감사관의 모습을 기대했던 교육계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완도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이 먹이를 주며 10여 년 이상을 길러온 길고양이들인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완도의 한 산책로. 검은 박스로 만든 고양이집 입구에 딱딱하게 굳은 사체가 끼어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나무 뒤편에서도 힘없이 누워있는 죽은 고양이가 보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완도의 한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체만 39구가 넘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오늘 오버탕 걸어봤는데 삼겹살을 먹게 되면 비계 있죠. 그것이 콩알만 하더라고요. 이곳은 10여 년 전 완도군에서 만든 급식소로 주민들이 오가며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던 장소. 수년을 돌봐온 고양이들이 갑자기 죽은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이달 1일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멀쩡한 개체가 이제 죽으니까 비계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또 그런 거는 이제 학대자들이 거기다 농약이나 이런 약품 같은 걸 묻혀가지고 고양이 유인할 때 많이 쓰는. 고양이들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먹다 남은 사료와 물에 대한 국과수의 약동물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탐무사하고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있고요. 고양이들의 폐사 원인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섬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섬 지역 곳곳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홍도 분교도 올해 폐교될 위기에 처했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주민들이 협력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아 뜻깊은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신안군 홍도. 육지에서 120km가량 떨어진 이곳 홍도 분교에서는 올해 뜻깊은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 1명과 전학생 5명 등 모두 6명이 새로 들어와 입학식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허가합니다. 입학식장에는 홍도 주민 대부분이 참석해 새로 입학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건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홍도 마을로서는 너무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고 합니다. 지난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홍도 분교가 올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홍도 주민들과 신안군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이주하는 가족에게 일자리와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을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80세대가 접수해 홍도를 방문하고 설명회를 통해 최종 3세대가 전입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폐교가 예정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홍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특히 입학식에서는 홍도 초 8회 졸업생들이 기증한 학교 종이 학교를 떠난 지 65년 만에 되돌아와 타종식도 열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말 기분 좋고요. 제 생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도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온 학교 종이 계속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2024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생활도자박물관이 올해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운영합니다.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도자기 체험은 물레 체험과 비저 만들기, 핸드 페인팅, 시계 만들기, 화분 만들기로 5개 종류가 마련됐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14,805명을 확정하고 4월 중순쯤 1인당 60만 원씩 모두 89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 중에 지역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면 농번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 의회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장흥군 의회 김재승 의원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30억 원에 연간 버스 운행 수익인 4억 원을 추가 지원하면 모든 지역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총 464개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자원 배치와 운영 분석, 공공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역량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나섰다 컷오프된 조재환, 최영호 예비후보가 김승남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재환, 최영호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김승남 후보가 3선 의원이 돼 호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조재환, 최영호 후보의 김승남 의원 지지 선언에 대해 문금주 예비후보가 구태정치의 야합은 지역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조재환, 최영호 두 후보의 결정은 자신들을 지지했던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역정치의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철도공단은 어제 목포역에서 목포역 시설 개선 사업 설계 용역 현장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14개 업체를 상대로 설계 기본 방향과 기존 면적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철도공단은 심사 등을 통해 오는 5월 31일 최종 단선 작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당선작이 선정되면 15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역 신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동부로는 약간의 비가,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남 남해안은 오늘까지 거센 바람이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이 4도, 영암은 5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2도에서 13도 선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과 강진 5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남해서부 해상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29분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소화 다 됐어. 다제스 한림제약.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 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영웅은 하나.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Temper. 완전히 새로워진 뉴 템퍼는 나사 테크놀로지에서 탄생한 셀들로 압력을 20% 더 완화해줍니다. Temper. The future of sleep is here. 학교 공부 시작하는 1학년 여러분,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할아버지 1등, 할아버지 1등.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손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손주. 바보 같아? 돈 차렸어요, 돈 주세요. 바보 바자, 손주 바보. 세상 모든 손주 바보들을 위해 신영증권이 시작합니다. 손주사랑, 신탁이 되다. 신영증권. 잘한다? 유세린을 선택한다는 건 피부과학을 선택한다는 것. 한 단계 진화한 유세린 나이트 크림. 독일 넘버원 안티에이징이 검증한 4주 만에 주름 개선. 그래서 유세린 나이트 크림. 유세린. 누르고 찝고 보기만 하고 공부가 흔들린다?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직접 쓰고 풀어야 풀이 깊은 공부니까.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구몬엔. 오늘의 미션은 가족 추억 쌓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여줄게. 근데 비가 쏟아지네. 아들은 말하네. 비 오는 날은 라면이지. 신라면이 있다. 신라면이 있다. 우리에겐 신라면이 있다. 농심 신라면.